안녕하십니까, 닥터사이언스의 우승주입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은 바로 묽은 용액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었어요. 자, 첫 번째로 배운 건 바로 증기압력, 내림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. 자, 1번 물질과 2번 물질이 서로 섞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1번 물질이 순수하게 자기 혼자 존재할 때의 증기압을 P1 도트라고 하고, 2번 물질만이 존재할 때 순수한 2번 물질의 증기압을 P2 도트라고 하면은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서로 몰분율 X1, 몰분율 X2 이렇게 섞였다고 가정할 때 그 전체 용액의 증기압을 구해보시면 이 친구는 1번 물질의 증기압에 몰분율을 곱한 거, 그리고 순수한 2번 물질의 증기압에 2번 물질의 몰분율을 곱한 거, 이 둘의 단순히 합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따라서 만약에 1번 물질이 2번 물질이 아니라 1번 물질이 용매, 그리고 2번 물질은 비휘발성 용질인 경우에는 이 식이 어떻게 될까요? 이 식은 P 용매, 그리고 여기는 용매의 몰 분율 이렇게 될 겁니다. 이거는 0이죠. 왜냐면은 용질이 비휘발성이라고 있기 때문에 용질의 증기압은 0일 거예요. 따라서 용매와 용질이 일정한 비율로 섞였을 때 그때 용액이 나타내는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이때 그 용액에서의 증기압 말고 얼마나 줄었을까? 용매가 용액으로 되면서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시면은 이 친구는 용매의 증기압에서 이 현재 용액의 증기압을 빼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보시면은 P 용매, 여기에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한 값이 나오겠죠. 자, 이와 같이 설명하라는 게 바로 라울의 법칙이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바로 끓는 점 오름이죠. 끓는 점 오름. 자, 온도에 따른 압력 그래프를 어떤 물질, 예를 들어 물이라고 해볼게요. 물 같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. 이때 여기 왼쪽이 바로 고체, 중간이 액체, 끝이 기체가 되겠죠. 따라서 여기 액체와 기체 사이에 있는 이 그래프가 우리가 아는 증기압력 그래프고요. 자, 이렇게 여기 현재 대기압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면 우린 여기서 어는 점과 끓는 점을 표시할 수 있겠죠. 여기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따라서 순수한 용매에서 얘가 용액이 되었을 때 이 친구가 용액이 되는 경우를 확인을 해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. 따라서 온도는 어떻게 돼요? 끓는 점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. 어는 점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는 점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두 번째, 세 번째 용액에서의 특징이죠. 자, 그렇다면 이때 역시도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알겠어. 그러면 얼마나 증가하고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알아야겠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끓는 점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냐? 바로 몰랄 오름상수라고 하는 것 곱하기 그 용액이 가지는 몰랄 농도가 되겠습니다. 이때 요 상수값은 무엇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죠? 바로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로 결정이 되는 값이고요. 어느 점이 내려가는 정도도 되게 쉽습니다. 몰랄 내림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가 되겠죠. 이 친구 역시도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로 결정이 되는 값이에요. 자, 이렇게 델타 TB, 델타 TF를 구할 수가 있고요. 여기서 분자량도 구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구할 수 있죠? 자, 이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건 용매의 질량, 용매의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현한 것 분의 용질의 몰수입니다. 근데 용질의 몰수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.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여기서 W는 바로 그 용질의 질량이고요. 여기서 MW가 바로 분자량이 됩니다. 따라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이거
끓는 점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확인을 하시고, 이거는 용매 종류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구글링 딱 하면 바로 나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내가 넣어준 용매의 질량이죠. 측정하면 되는 거고요. 용질의 질량 역시도 내가 처음에 넣어줄 때부터 측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. 따라서 이 값들을 모두 알고 있으면 분자량을 구하는 건 되게 쉬운 방법이겠죠. 어느 점 내림으로도 똑같이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성질, 묽은 용액에서의 마지막 되게 특이한 성질 중 하나는 바로 삼투압이라고 하는 성질인데요. 자, 삼투압은 어떤 거냐? 바로 왼쪽에는 순수한 물, 여기는 순수한 물, 오른쪽에는 순수한 물에 NaCl이 섞여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시면, 이때 여기 가운데는 반투과성 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여기는 투과성 막, 예를 들어 뭐 세포막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. 자, 이런 경우에 이 반투과성 막은 어떤 물질만 통과를 시키냐? 바로 물 분자, 용매 입자만 통과를 시킬 수가 있어요. 따라서 이때 이동을 하는 건 용매 입자가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 용매가 더 많이 빠르게 이동할까를 보면은 우리는 용매의 농도를 보시는 게 맞겠죠. 따라서 여기 용액보다는 순수한 용매 같은 경우에 용매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용매의 양이 많습니다. 따라서 왼쪽의 물의 양은 줄어들고 오른쪽의 물의 양은 증가하면서 오른쪽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? 이 NaCl 농도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. 이 친구의 농도가 줄어드는 현상, 이것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부릅니다. 선생님 근데 삼투압이면 압력이잖아요. 얘가 줄어드는 게 어떻게 압력이에요? 자,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,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넘어오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했어요. 따라서 물을 넘어오지 못하게 왼쪽과 오른쪽을 꽉 막아버리는 거죠. 그러면은 물이 여기서 나 여기로 넘어오고 싶어 하면서 이 벽을 미는 압력이 있을 겁니다. 그때 아니야, 너 넘어오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주면 얘가 가만히 있겠죠. 그때 내가 주어야 하는 힘, 필요로 하는 힘, 이 힘을 면적으로 나눈 그 압력을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자, 따라서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용액의 특징이 되고요. 이 삼투압은 파이는 CRT라고 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분자량을 또 구할 수가 있죠. 자, C라고 하는 거는 바로 부피분의 몰수, 즉 몰농도입니다. 따라서 여기서 몰수가 또 뭐예요? 부피분의 RT를 빼주시면은 몰수는 질량 나누기 분자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도 삼투압 측정하시면 되고요. W 내가 용질 넣어줄 때 얼마나 넣어줬는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. R은 상수고요. T는 온도입니다. V는 부피이기 때문에 나머지 값들 모두 측정이 가능한 값이고요. 여기서 MW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이렇게 하시면 묽은 용액의 네 가지 특징들을 모두 보아왔고, 자,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부를까요? 바로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부릅니다. 여기서 말하는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 아이들은 용질의 종류에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. 증기압이 얼마나 내려가는지, 끓는 점이 얼마나 올라가는지, 어느 점이 얼마나 내려가는지, 그리고 삼투압 값이 얼마인지는 용질의 종류가 아니라 오로지 용질이 얼마나 녹았는지 그 농도에만 관여한다라는 게 바로 용액의 총괄성이었습니다. 이 네 가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고요. 문제를 푸시면서 내용에 좀 더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.